지난 주말 제 딸 수지의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유능한 직장인이고, 예비 사위인 민호는 판교에 있는 IT 회사에 다니는 시니어 개발자입니다. 저는 2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평소 사람들과의 만남에 익숙한 편인데, 이날만큼은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고, 저희는 미리 도착해서 예비 사돈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인 박 여사와 시누이가 될 예진, 그리고 민호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박 여사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으로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진은 20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예의에 맞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지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마지못해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제대로 된 인사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눈빛마저 차갑고 거만해 보였으며 마치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진 역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저희가 인사를 해도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민호조차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풀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심 당황스러웠지만 서로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밝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양가 가족이 서로 알아가는 화목한 시간이 되길 바랐지만 박 여사의 첫 마디부터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지씨, 결혼하면 남편 뒷바라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도 싸주고 저녁에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게 아내의 본분이죠. 요즘 젊은 여자들이 일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 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지가 얼마나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상견례는 서로를 존중하며 알아가는 자리인데, 첫 만남부터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모습에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지의 표정도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고, 아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 여사의 발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구체적이고 일방적인 요구사항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일한다고 하지만 집안일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남편이 회사에서 힘들게 일해서 집에 오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 민호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 한 번 안 해봤거든요. 제가 다 해줬으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저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지도 똑같이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고, 오히려 민호보다 더 높은 직급에 있으면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왜 집에서까지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건지 말입니다. 예진이 거들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말씀이 정말 맞아요. 우리 오빠는 정말 예민하고 까다로워서 밥이 조금만 늦어도 스트레스 받아 하고 음식 간이 조금만 안 맞아도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밥상 차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집은 할머니 때부터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이라서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정성껏 잘해드려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친정보다는 시댁을 우선해야 하는 것도 기본이고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1세기에 이런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민호가 더욱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리나 청소, 빨래 같은 건 정말 하나도 못해요. 어머니가 다 해주셔서 배울 기회도 없었고, 회사 일이 워낙 바빠서 집에서는 완전히 쉬어야 하거든요. 개발자 일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수지 씨가 그런 걸 잘하시고 원래 여자들이 섬세하니까 집안일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더 많이 벌어오니까 역할 분담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지가 민호보다 연봉이 더 높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수지를 바라봤습니다. 수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수지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대학교에서도 줄곧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으며 졸업 후에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좋은 회사에 입사해서 빠른 승진까지 한 정말 유능한 인재입니다. 후배들에게도 롤모델이 되고 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커리어 우먼인데, 그런데 결혼 후에는 오직 남편과 시가족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니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이들이 이런 요구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수지의 개인적인 꿈이나 목표,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요구사항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며느리에 대한 매뉴얼을 읽어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집에 꼭 와야 해요. 그냥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잡채, 그리고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제가 직접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 집 음식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명절 때는 당연히 우리 집에서 차례상 준비하는 것도 전부 도와야 하고 시댁 어른들 생신이나 기념일 때도 빠지면 안 돼요.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 우리 집 전통이랑 방식을 완전히 배워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예진도 한술 더 떠서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지 언니 친정 방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면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쪽 일정을 무조건 우선해야 하는 게 맞죠. 친정에서 뭔가 행사가 있어도 시댁 일정과 겹치면 당연히 시댁을 선택해야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수지 언니는 회사 일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근이나 출장 같은 것도 최대한 피하시고 가정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니까요. 우리 오빠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건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지도 민호 씨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더 바쁘고 책임감 있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집안일은 수지가 전부 전담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친정 방문까지 제안하시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결혼한다고 해서 친정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에는 억눌렀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오히려 더 당당하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큰 소리 치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이고 상식 아닙니까? 시댁을 우선해야 하는 게 며느리의 기본 도리고 집안일은 원래부터 여자가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이상하게 돌아가서 그렇지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래서 화목하게 잘 살고 있어요. 민호도 거기에 완전히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저희 집안은 원래 이런 식이에요. 할머니, 어머니 모두 이렇게 사셨고 수지 씨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마침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이해요? 도대체 무엇을 이해하라는 겁니까? 지금 제 딸을 가정부나 식모로 부리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혼은 동등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건데 이건 완전히 일방적인 요구사항들이잖아요. 더는 들을 말이 없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도 저희 쪽을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민호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수지 씨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틀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말한 것 같아요. 천천히 다시 이야기해보면 좋은 방향으로 풀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수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수지야, 너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하게 말해봐.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정말로 이런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결혼하고 싶은 거야? 수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감정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처음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가족이니까 조금씩 서로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할 수는 없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이분들은 저를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중해 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수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민호 씨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싶었어요. 서로 도우며 함께 꿈을 이뤄가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요구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이잖아요. 저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의 꿈과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그런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시가족들과 남편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런 대가나 인정도 받지 못한 채로요? 저는 시가족들의 가정부가 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지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예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씩씩거렸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지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어쩔 줄 몰라 하며 수지야, 우리 조용한 곳에서 둘이서 다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자.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 시간을 갖고 천천히 풀어보면 분명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지야, 정말 잘 결심했다.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야. 우리 수지는 당당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사람과 만나야 해. 그렇게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났습니다. 나가면서 저는 박 여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인연은 여기서 완전히 끝입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지는 며칠 후 민호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민호는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수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현재 수지는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이전보다 더욱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더 명확해졌다고 하더군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지금은 자신의 커리어 발전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본 사례가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이런 전통적인 시댁의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알려주세요. 이런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주변에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다뤘으면 좋을지, 어떤 주제에 대해 궁금하신지도 댓글로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소중합니다.